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첫째 문장 이해하셨어요? 예. 아, 더러워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호석 씨, 네. 이해됐어요? 영어로 읽어. 이해 안 되면 쫀심 상했어 나 지금. 이게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인지 뭔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은 이해는 안 됩니다. 한국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이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나온 소학 언해 이런 책 보신 적 있어요? 한자에다 토만 달아놓은 거?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관동별곡밖에 못 쓰는 거야. 강호의 병이 깊어 등림에 누웠더니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야. 등림이 뭐야? 대나무 숲이라고 못 쓰고 왜 중림이라고 썼냔 말이지. 강호의 병이 이거 무협지야? 강호가 뭐예요? 거기서? 자연. 그러니까 그럼 강호의 병이 깊어 등림에 누웠더니가 무슨 뜻이에요? 자연에서 병이 나서 대나무 숲에 누워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강호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한문 혼용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한문 혼용, 물론 이제 이 책도 국한문 혼용입니다만은 제가 한문을 익히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에 살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 나온 책들을 읽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익히듯이 그래서 한문 좋아해서가 아니라 근데 영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영어로 읽고 이해하고 미국으로 가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어로 읽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소학 언해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사에서 생활할 때 이번 일이 잘 코디네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내고를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고가 우리말로 뭐예요? 내고가 내고지. 그러니까 영혼이 안 돼. 협상을 해봐. 그렇게 안 떠오르는 거야, 이제. 내고, 이번에 밀고 당기면서 협상을 해봐가 안 나온 거야. 내고해라 밖에. 네고시에이션을 또 스페링을 몰라, 사람들이. 그냥 내고인 줄 알아, 내고. 내고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앞에서 영어 섞어갖고 말하면 전 독일어 섞어서 말해버려요. 짜증나니까.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 안 하면 왜냐하면 계약서는 결국 한국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협상할 때는 저는 영어 이게 안 되니까 항상 문서로 달라고 그러거든. 근데 문서 받아가지고 인간은 조지는 거야 이게. 프루브가 이게 베리파이냐 체크냐. 이 인간이 씨발 영어 단어 갖고 너무 나댄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언어를 정교하게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을 아는 상황에서도 정교하게 이 단어에 최대한 대응하는 한국어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공부의 아주 밑바닥 출발점이에요. 영어 잘하는 것하고 아주 다른 문제예요. 그게.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러한 이성적 인식의 원리들에 대하여 그 객체를 지시하여 주는 개념들도 그 객체를 지시하여 주는 개념들 그러면 원리들에 대해서 그 객체, 그 대상을 지시하는 개념도 종류별로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다. 다르다. 개념들을 객체를 지시해 주는 개념들도 종류별로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고 구분이란 한 학문의 상이한 부분에 속하는 이성적 인식의 원리들이 항상 서로 대립적일 것을 항상 전제하는 것인데 그 개념들이 종별적으로 상이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개념들은 그와 같은 구분을 정당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객체에 따라서 그 객체의 종류를 구별하여 그것에 상응하는 개념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오직 두 가지뿐이며
이것들이 그들의 대상들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의 상이한 원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 철학의 탐구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는 자연이고 실천 철학의 탐구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는 자유다. 이렇게 아까 제가 썼죠. 나투하고 프라이하이트.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이론 철학의 탐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이론 철학의 탐구 대상을 가리키는 수로는 자연이고 실천 철학의 탐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뭐냐면 자연은 선천적 원리, 이게 이제 선험적이라고 일단 고쳐두세요. 이게 선험적이라고 써 있어요? 선천적이라고 돼 있어요? 예, 지금 용어가 예전에는 70년대는 이걸 선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트란스젠덴트, 선험적, 경험 이전에 선험적 원리에 의한 이론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만 그랬습니다. 그 선험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어떤 개념 범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선험적 원리에 의한 이론적 인식. 그 다음에 후자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에 대해서는 즉 착하게 살자. 지금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 지금 조금 어려운 말로 들어있어요. 자유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그 개념상 이론적 인식에 관해서는 하나의 소극적 원리를 의미함에 지나지 않으나 이론적 인식에 관해서는 소극적 원리를 의미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세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박세정 착함을 알아? 그럼 착한 일 어떻게 해? 사람이 그런 줄 몰랐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착한 행위는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좀 분석해보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행위가 착함을 묻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착한 짓을 하려면 그러니까 착함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착함을 모르죠? 착함 자체는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본 적도 없고 그냥 착함의 사례들이라고 알려진 것들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착하다고들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뭐랄까 천박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단어 너무 천박스러우니까 착한 일로 알려진 사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기왕이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착하다고들 하니까 그럼 조폭세계에서 착한 거는 당구는 거야. 무례한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 무례한. 그러니까 거기 한자가 왜 붙어요? 무례한 할 때 그 뒤에 보면 한자가 한나라 한자인데. 숙제. 박세정 숙제. 왜 한자가 붙나? 형주 씨 알아요? 이게 왜 한자 붙는지? 이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당나라 이후에. 이게 중국 사람들 한인이라고 그랬죠, 원래. 진한제국. 당나라 이후 때는 이제 이른바 호랑캐들이 호환 병립체제가 성립되면서 한적인 것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보는 그 풍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가리킬 때 한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 이런 거는 전호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심심하니까. 근데 여튼 착함 자체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자연 개념에 자연계의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알미 성립하는 것처럼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알미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 얘기가. 그냥 착함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은 착한 일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후자는 즉 자유개념은 개념상 이론적 인식에 관해서는 소극적 원리를 의미하며 지나지 않으나 거기 소극적 원리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소극적 원리. 그거는 뭐냐? 부정적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네거티브. 이론적 인식에 관해서 소극적 원리를 의미할 뿐이다. 그 말은 이건 이론적 인식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성립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론적 인식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반면에 의지 규정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거기 의지 규정은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그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실천적이라고 불리어지는 확장적 원칙들을 확립한다. 거기 확장적 원칙들. 이게 이제 칸트가 이제 만들어 쓰는 말인데, 확장적이라고 하는 원칙들. 실천적이라고 불리는 확장적 원칙들. 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알미 성립하는 거. 근데 칸트가 말할 때 실천적, 칸트 철학에서 실천 이성 비판, 그렇게 말하는 실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단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실천적은.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인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착함이 무엇인가요? 착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어요. 착함의 사례를 다 나열해 주세요. 적어도 이론적으로 조금이라도 사례를 알아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판단을 하려는 거겠죠. 근데 단적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딱 행위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실천적이라고 불려지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몇 가지 원칙들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죠. 너의 의지에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라든가, 또는 인간을 도구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인간을 도구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면 아무 인간도 대할 수 없어요. 김현영은 나를 목적으로 대해, 도구로 대해?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거 혼동 이재 씨가 알아요? 구별할 줄 알아요? 이건 자격격 조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되는 거지. 말이 되는 거지. 선생을 손에 쥐고 옷을 박으면 돼, 이렇게. 이거 혼동하는 사람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넌 선생 대가리 가지고 못 박을 놈이구나, 이런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죠, 도구. 그렇죠? 도구죠.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오로지 목적으로만 대하면 인간을 만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도 만날 수 없죠. 나를 뭘로 대? 목적과 수단으로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목적으로서 대한다. 그러면은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배울 수도 없잖아. 선생에게 배움의 수단이잖아요. 선생은. 근데 칸트는
에이, 그런 거는, 그게 이제 칸트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좀 치명적인 그 고통스러운 지점인데, 그런 거는 어쨌거나, 여튼, 여기서는 그런 원칙들이 그게 실천 이성 비판에서 성립한 내가 전개했던 원칙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원리상 전혀 전형상이한, 이게 전형이라고 하는 건 옛날 노인네 한글이죠. 이런 걸 노인 한글이라고 그래요. 노인네 한글이라고 하는데 33년생 한글이라고 그러죠. 이거 번역하신 분이 1933년생이시니까 이게 초판이 74년에 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전현상이한 두 부문, 원리상 전현상이한,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론적 인식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실천 이성은 실천적 의미 규정이 작용하는 원리 영역이죠. 그렇죠? 두 부문, 즉 자연 철학으로서의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으로서의 이론 철학으로 구분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자유 개념에 의한 이성의 실천적 입법은 도덕 철학이라 불리어지므로, 요거는 이제 자유 개념에 의한 인간의 자유주의에 의해서 이성이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라 같은 이런 법칙을 세워서 그것을 단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도덕 철학이니까 그 말입니다. 칸트에서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자연의 영역하고 자유의 영역이 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는, 우리 인간이 대면하고 있는 세계는 자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자유의 영역은 이론 철학이 다루는 것이고, 아니, 자연의 영역은 이론 철학이 다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의 영역은 실천 철학이 다룬다. 그리고 이론 철학은 개념에 의한 사물의 이성적 인식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고, 실천 철학은 의지 규정에 대해서 실천적이라 불려지는 확장적 원칙들을 가지고서 해 나가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아니,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알아들으셨어요? 이해는 뭐, 원치 않아요. 서로 뜻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헤어져도 그만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젠 잊기로 해요. 뭐, 어쩔 수 없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저기 뭡니까,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에 제가 있는 치과신협 거기 불기도서관에 강의를 하러 가면 비행기를 타는데, 그러니까 국내선 비행기를 자주 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어쨌든 한 2, 3년 전부터 비행기를, 이게 어쨌거나 분기에 한 번은 타게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이제 일하시는 승무원들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하잖아요. 체크해라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 장유 씨 알아요? 영어 알아? 그 영어 알아? 대사 알아? 아니야. 여기 승무원들끼리 할 말 있어.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7월 달에 갈 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뭔 소리다요? 이렇게. 표준어로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가 나보다 좀 못나 보여야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 못나 보여야 친절해. 실례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 소리다요? 그러면은 싹 가르쳐 주지. 물어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영역이 들어가면 그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익히면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안 해도 돼요. 이건 철학 공부는 안 해도 돼. 아무런 불행도, 철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요, 아무런 불행도 초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면 경제적 군핍이 일어나.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영역본 다운받아야 되고, 저것도 토너값 들어갔을 거 아니야, 프린트 하려면. 회사에서 프린트 했지? 그거 봐, 이렇게.
나도 회사 좀 다녔으면 좋겠어. 기약 없이 한없이 프린트 좀 해보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다 퇴직할 때, 이제 이게 명예퇴직했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할 때 이제 한 달 남겨놓고 한 두어 박스 했지. 그동안 회사 노트북에 언젠가는 프린트하리라 놔뒀던 PDF들을 그냥 이렇게 막 책을 한 200권 정도 프린트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할 일이 뭐 있어. 그걸 해야지.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는 프린트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토너가 썩어.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 철학 공부는 안 해도 불행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려면 제가 이번에 이게 칸트 판단력 비판 데카르트 성찰 이거를 조금 뭐 다 뗄 수도 없는데 몇 페이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따져가면서 읽는 이 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 그게 그 흔히 말하는 업계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업계 규약을 따져가 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철학은 그 여러 종류 알기 쉬운 물리학 이런 건 없는데 알기 쉬운 철학은 많잖아요. 그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요 정도를 한 5, 6년 정도 최소한 이렇게 과정을 따져가면서 익혀야 혼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는 된다는 것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뭐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공리를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철학을 공부해서 사회가 뭐 발전한다든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철학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나라에서 인문학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사적인 차원에서 이 철학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고 강성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망했어요.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그리고 제가 얘기를 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철학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단호하게 말한 적 없어, 제가. 그죠?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본 적 없어요. 그건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알아서 살겠지. 철학 공부를 하는 영역에 들어오면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것을 5년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죠. 이걸 하겠다면. 그리고 그건 즉히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 이거 공부해, 자네? 그냥 하는 거야? 네. 네? 네. 그래. 그럼 됐어.